자, 그러면 이제 지원 전략, 어떻게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될까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이에요. 2025 아래쪽은 지금 고3이고 2026 지금 고2죠. 지금 고2 학생들을 보면 수시 모집으로 뽑는 인원이 79.9%예요. 그리고 정시로 뽑는 인원이 20.1%예요. 그러니까 수정시의 비율을 보면 수시가 약 80%, 정시가 약 20% 이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시 모집으로 뽑는 인원이 훨씬 많죠. 80%, 정시 20% 이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026 이제 내년을 가지고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정시가 약 20% 정도 되잖아요. 20%, 20.1%. 수시는 이게 80%예요. 79.9%인데 이 수시 모집 중에 학생부 교과로 뽑는 게 거의 45% 정도 되는 거예요. 45%. 학종이 23.6% 이런 구조들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정시 20에 수시 80이고 80의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가 45% 정도 된다. 이건 전국이에요. 그래서 수도권만 한번 봤어요. 서울, 경기, 인천 쪽은 어떠할까? 수도권만 봤더니 수도권은 정시 모집이 34.6%, 한 35% 정도가 정시인 거예요. 그러면 수시는 65%인 거죠. 이 65%의 수시 중에서 학생부 종합이 한 30% 정도, 교과가 20% 정도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수시가 많고 학생부 교과가 많지만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을 보면 수능으로 뽑는 정시도 있고 학종도 거의 한 30% 정도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기 설명회를 들어오신 분들이 전국에 있는 대학을 갈래요. 이런 분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갈게요.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수능도 준비해야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 중3 학생들도 많이 오셨는데 지금 중3 학생이 선생님도 전국에 있는 대학 갈래요? 이런 애는 아무도 없어요. 중학교 때는 우리가 우유를 먹어도 서울우유와 연세우유만 먹을 때란 말이에요. 상황이 그런 때란 말이에요. 고등학교를 다녀야 건국우유도 먹어보는 거고 수능시험이 끝나면 이제 저지방우유도 먹고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가? 당연히 수능도 집중해야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내가 내신을 따기 위해서 학교를 간다면 학력이 낮은 학교일 텐데 학력 낮은 학교에서 내신만 딴다고 대학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수능이라는 것도 준비가 돼야 돼. 그러면 학력이 낮은 학교보다는 학력이 좀 되는, 학력이 좀 높은 그런 학교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학교 3학년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입장에서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의 팁인데요. 학생이 좀 순발력이 있는 애인가 없는 애인가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순발력이 좀 있는 애 같으면 자사고나 특목을 가도 괜찮아요. 선생님이 질문을 할 때 순발력 팍 손 들고 대답할 수 있다면 가도 돼요. 근데 얘가 순발력이 좀 느려. 선생님이 질문했는데 손이 잘 안 올라가. 얘는 자사 특목 가면 큰일 나요. 딴 애들이 다 대답하고 걔는 그냥 손 들다 끝나요. 순발력이 늦으니까. 그런 부분도 보셔야 되고 또 중학교 3학년인데 그 학생이 어떤 분위기를 잘 타는 애인가 아닌가도 봐야 돼요. 분위기를 타서 이렇게 주위 시선 잘 이끌려 다니는 아이라면은 학력이 좀 높은 학교를 가는 게 괜찮아요. 학력 높은 학교 가면 내신은 못 따더라도 수능 준비를 해도 돼요. 근데 학력 낮은 학교 가갖고 분위기 타는 애 같으면 걔는 큰일 나요. 내신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애를 학력 높은 학교로 보내야 될까 낮은 학교로 보내야 될까를 좀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 애를 관찰해 봤더니 이도 저도 아닌 것 같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집 가까운 데 보내는 게 최고입니다. 괜히 멀리 가서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부분인 거고요. 자, 대학을 결정할 때 우리가 수시에서 6개의 원서를 써야 되는데 6장의 대학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애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애는 선생님 저 수시로 가기 때문에 수능은 준비 안 해요. 얘는 입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애예요. 수시를 가야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준비해야 돼요. 수능을 준비해. 그래서 내신하고 수능 성적을 비교를 하셔야 돼요. 비교를 해서 대학에서 6장의 원서를 쓸 때 마지막 6번째 대학은 이 모의고사 기준으로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인가. 거기에 맞는 게 마지막 6번째 대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하고 모의고사를 비교해서 내신보다 모의고사가 잘 나오는 애라면 얘는 정시 집중형이에요. 수시는 좀 상향 지원하고 떨어지면 정시로 갈 수도 있는 아이인 거죠. 내신보다 모의고사가 안 나오는 애라면 얘는 수시에 빨리 가서 붙어야 되는 애예요. 빨리 가서 붙어야 되는 애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두 장은 하향 안정 지원을 하고 가야 돼요. 내신과 모의고사가 비슷한 애 같으면 수시로 가나 정시로 가나 비슷한 애니까 자기 내신을 갖고
안정, 소신, 상향 이렇게 둘둘둘 6장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을 갖고 뽑는 건데 전국적으로 보면 가장 선발 인원이 많죠. 15만 5천. 비율로 보면 거의 45%를 뽑는 그런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과 수능 최저가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전부 다 수능 최저라는 게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과 함께 수능 최저. 수능 최저는 보통 2기합 5, 2기합 6, 2기합 7로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영역 정도의 수능은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부 대학은 교과 전형이지만 정성평가를 합니다. 정성평가하는 대학이 지금 6개 정도 대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학들은 교과이긴 하지만 종합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신과 수능 최저로 뽑는 전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이 서울 경기권에 있는 대학들이에요.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 최저를 적용했고 교과 전형이니까 교과 성적으로 뽑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과 영역은 거의 판단하지 않아요. 교과 전형에서 비교과는 대부분 출결 봉사 정도만 본다. 여기서 2개 대학을 기억하셔야 돼요. 고려대와 경희대는 교과 전형인데 서류를 본다는 거죠. 서류를 본다는 것은 교과지만 종합 전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교과 전형인데 수능 최저 없는 대학들이에요. 보세요. 서울에 광운대, 명지대 추천전형, 상명대, 서경대, 인천대, 공학대, 한성대. 좀 뭔가 대학이 좀 가고 싶은 센 학교는 다 수능 최저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최저가 안 나오면 광운대, 명지대와 같이 최저 없는 대학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구조다 보시면 되고, 교과인데 최저는 없지만 서류를 보는 건대, 동대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서 고려대, 경희대, 건대, 동대 이 4개 대학은 교과인데 서류 스펙을 본다. 교과인데 학종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은 대부분 교과 100으로 뽑죠. 내신만 갖고 뽑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집 인원은 2026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대부분 수능 최저가 있죠. 다만 광운대나 상명대나 인천대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지만 대부분 수능 최저가 있다. 자, 여기서 서울시립대하고 성균관대학은 교과인데 정성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교과인데 정성평가를 한다. 2개 대학이요.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 교과 100인데 건국대 정성평가하고요. 경희대 서류평가, 고려대, 동국대 다 서류평가, 한양대 정성평가. 그래서 대부분의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만 갖고 뽑는데 지금 한 6개 정도 대학은 내신 플러스 정성평가까지 한다. 그래서 정성평가를 하는 대학의 원서를 쓸 때에는 자신의 진로를 보면서 진로 관련된 활동을 보면서 원서를 쓰셔야 된다. 대부분 교과는 내신 성적과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서 내신을 가지고 반영을 하는데 내신은 어떤 과목을 반영할까요? 대학마다 반영하는 대학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국영수사과를 반영합니다. 대부분 국영수사과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요. 또 어떤 대학들은 경희대 보세요. 인문계는 국영수사, 자연계는 국영수과를 반영하는 거예요. 경희대, 국민대, 단국대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인문계는 국수형사, 자연계는 국수형과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그냥 국수형사과를 다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경기대나 고려대나 상명대나 서강대처럼 전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어요. 전과목을 반영한다는 것은 제2외국어냐 기술과정까지도 다 반영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대학마다 반영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고요. 좀 특이한 건 동국대 같은 경우죠. 동국대 같은 과목은 10과목만 반영해요. 인문계는 국수형사, 자연계는 국수형과인데 그중에서 10개만 반영한다. 동국대를 간다 그러면 10개를 반영한다 그러면 최소한 1등급이 10개 정도 있으면 1단계는 그냥 통과하겠죠. 아니면 1등급이 한 8개, 2등급 2개 뭐 이 정도. 그래서 일부 과목만 반영하면 합격선이 좀 올라가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그러하고요.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대부분 2학년이나 3학년 때 많이 편제되어 있고요. 대부분 3학년 때 편제되는 학교들이 많아요.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A, B, C 3단 성취평가이고 등급이 나오지 않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 진로 선택 과목을 교과에서 반영을 합니다. 전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2과목, 3과목. 물론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학생들이 시험 공부할 때 진로 선택 과목은 내신 등급이 안 나온다고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왜? 반영하니까. 대학이 반영할 때 진로 선택은 A, B, C이기 때문에 A는
1등급, B는 3등급, C는 5등급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교과 전형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A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또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 수능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등급을 가지고 점수를 주는 환산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환산 총점을 갖고 뽑는 게 교과 전형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을 내가 지금 몇 점이고 그 대학의 전년도 커트라인이 얼마였는지 환산 정점을 가지고 총점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000점 만점에 작년 커트라인이 90점이었다. 근데 나는 980점이다. 그러면 떨어질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요거를 이제 어머님들이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고요. 학교에 가시면 프로그램이 있어서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하시면 돼요. 우리의 점수를 중앙대 점수로 바꾸면 몇 점 정도 되나요? 우리의 점수를 뭐 경희대로 가면 몇 점 정도 되나요? 그걸 가지고 하시면 되고, 어머님이 직접 나 계산하고 싶다. 내가 계산을 해야 돼. 그러면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로 오시면 돼요. 어디가. 예, 포털에서 어디가라고 치시면 돼요. 어디가라고 치시면 두 개가 뜹니다. 하나는 아빠 어디가, 또 하나는 대학 어디가. 둘 중에 뭐죠? 대학 어디가죠. 대학 어디가에 들어오셔서 성적 분석으로 가신 다음에 아이의 생활기록부를 띄워가지고 다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입력하시고 중앙대를 찍으면 중앙대 점수로, 경희대를 찍으면 경희대 점수로 보여줍니다. 그것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년보다 거의 2,449명 정도가 증가됐다. 더 많이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단계는 보통 학교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2단계에서 면접으로 확인하는 이런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약 23.6% 정도 뽑고요.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으로 가는 그런 구조다. 대부분 수시 모집에서 뽑고 있죠. 한 8만 명 정도를 뽑는 그런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대부분 수능 체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수능 체제가 있는 대학이 있어요. 이런 대학들이 수능 체제가 있는 거예요. 서울대 직윤이라 그래서 정도 1, 2등. 세기합 7이라고 하는 수능 체제 걸고 있고요. 연대, 고대, 이화여대, 홍익대, 한양대, 서울교대 이런 데는 수능 체제가 있고요. 또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도 의예과나 약학과나 이런 메디칼 계통은 또 수능 체제가 있어요. 근데 그걸 빼면 요거는 수능 체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요 세 가지 요소입니다. 첫째가 학업 역량이에요. 학업 역량.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학업 성취도, 애 성적이죠. 성적. 그다음에 학업 태도예요. 학업 태도. 수업 시간에 애가 어떻게 수업을 듣나. 요것이 중요합니다. 학업 태도가 좋은지 나쁜지는 뭘 보면 알죠? 생활기록부죠. 생활기록부에 교과 세특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세특 작성이 잘 돼야 됩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질문하면 질문도 잘하고 대답도 잘하고 그러면 세특이 잘 나오겠죠. 그렇죠? 저도 학교에서 근무합니다만은 예전의 학교와 요즘의 학교는 좀 달라요. 옛날에 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잠을 자요. 선생님이 깨웁니다. 저 뒤에 일어나. 그러면 아이가 일어나면서 미안한 표정을 지어줬어요. 어머니, 아버님 학교 다닐 때 이야기예요. 미안한 표정. 뒤에가 서 있어. 그럼 애가 미안한 표정을 짓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선생님이 잠이 깼니? 들어와. 이랬다는 거예요. 요즘의 학교에서 애가 자고 있어요. 선생님이 깨우면 애가 성질을 내요. 내가 피곤해서 좀 자는데 선생님은 그냥 하시는 일이나 하시지 왜 저를 건드리시죠? 이런 심정인 거예요. 요즘 학교는. 그런 아이를 가서 뭐 툭툭 친다든지 큰일 나요. 자는데 뭐 책상을 쳤다 그러면 선생님 때문에 놀랬다고 그래. 이거 큰일 나요. 깨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옆에 있는 애를 시켜요. 걔 깨워봐라. 툭툭 쳤어. 애가 일어난 다음에 도로 차. 그러면 선생님도 포기해. 그냥 넌 자라. 그리고 수업할 수밖에 없어요. 자, 수업 시간에 깨웠는데 일어나지 않고 자. 선생님은 걔를 포기하고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교과 세특 뭐라고 쓸까요? 잠자는 애 뭐라고 써야 돼요? 나는 이 아이의 깨어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쓰면 걔는 어떻게 되죠? 대학을 못 갑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안 뽑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항의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쓰진 않으세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수업 시간에 잠자는 애 선생님이 뭐라고 쓸까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함 이렇게 씁니다.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함. 어떤 학생도 항의하지 않아요. 대학이 서류평가를 할 때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함. 그러면 대학은 압니다. 아, 얘 잠자는 애구나. 대학과 고등학교 간의 약속인 겁니다. 그러면 진짜 열심히 하는 애는 뭐라고 쓸까요? 열심히 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써주는 거죠.
얘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어떤 주제 탐구를 했고 이런 어떻게 노력을 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성장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얘는 진짜 열심히 한 애이고 그런 저런 내용 없이 열심히 참여한 그러면 수업 시간에 잠자는 애예요. 가끔 학교 오셔갖고 생활기록부를 띄워보세요. 과목에 세특을 한번 읽어보세요. 국어, 영어, 수학 모든 과목에 열심히 참여함. 아이고 이 녀석 학교 가서 잠만 자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업 태도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진로 역량인데요. 이 진로 역량은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이에요. 지원 모집단이 관련된 과목을 들었니 안 들었니 그 과목의 성적이 어떠니 이게 진로 역량이에요. 학생이 과목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특히 중학교 학생들은 내년에 이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배우지만 2학년 때부터는 과목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그 과목을 못해. 예를 들어 공대 가는 애가 물리를 선택해야 되는데 자기가 물리를 너무 못해. 그러니까 선택을 안 하고 다른 걸 선택했어요. 사회문화를 선택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대학은 서류평가할 때 얘가 공대 오는 애가 물리를 선택 안 했지? 안 뽑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 좋은 과목만 골라서 선택하는 것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통할 수 있어요.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나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그 과목의 성적이 좋아야 합격할 수 있는 거지. 아예 선택을 안 했다? 그러면 합격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세 번째 공동체 역량인데요. 공동체 역량은 학교에서 큰 사고만 치지 않으면 거의 만점이에요. 여기서 사고 쳤다는 것은 남을 괴롭히고 뭐 이래갖고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가 열렸다. 그럼 걔 대학 못 갑니다. 그런 게 아니면 괜찮다. 그래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잘 보면서 전체적인 성적과 수업 태도, 그 다음에 지원 모집단이 관련된 과목 이수와 그 과목의 성적, 수업의 참여도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하는 전형을 우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부릅니다. 서울대가 권장 과목을 이야기한 거예요. 권장 과목. 핵심 권장 과목. 이런 학과를 오려면 이런 과목을 들어야 됩니다라고 발표했어요.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과 이수 과목이 있습니다. 자, 서울대 이수 과목. 그럼 어떤 애가 선생님 저 서울대 안 갈 건데요. 이건 뭐 서울대 가는 애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서울대는 국립대학으로서 사회적 책무성으로 발표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권장 과목을 보면 인문 쪽은 특별히 꼭 뭘 들어라 이런 건 없어요. 인문 쪽은 그냥 경영, 경제, 경상대학 쪽 가는 아이라면 수학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만 해놨어요. 그런데 자연계 쪽은 뚜렷하죠. 과목 자체가 뚜렷합니다. 자연계 가는 애들은 수학 과목하고 과학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미적, 확동, 기하 이것을 공대에 오는 애는 들어야 된다. 이런 구조인 거예요. 세 과목을 다 듣는 게 가장 좋고요. 학교가 교육과정상 3개를 들을 수 없다면 선택하게 된다면 최소 2개 이상은 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과학 과목, 물화생지 1, 물화생지 2, 8개. 대학이 가장 이뻐하는 애는 사실 8개 다 들은 애예요. 8개 다 들은 애는 어떤 애인지 아세요? 과학고등학교를 다니거나 과학중점학교 다니는 애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성적이 좀 낮아도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일반고도 사실 8개를 다 들으면 좋은데 이 8개를 다 듣기 어려운 구조예요. 일반고는 선택해야 되니까. 그럼 8개를 못 들으면 7개 아니면 6개, 최소 단위가 5개예요. 보통 일반고도 1, 3개, 2, 2개에서 5개는 들을 수 있거든요. 적어도 5개의 과목은 듣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과학 과목을 안 듣고 공대를 학종으로 썼다. 이거는 합격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선택 과목이 학종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과목이죠. 1학년 때는 공통 과목. 지금 여기 오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저 국수형 한국사, 통사, 통과 이 공통 과목을 배우신 거예요. 1학년 때. 2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과목을 선택해야 돼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것은 자신의 진로를 보면서 선택해야 됩니다. 인문계 쪽은 꼭 뭘 들어라라고 확 이렇게 지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학생이 뭐 국사계통의 학과를 간다면 당연히 동아시아사나 세계사나 이런 걸 들어야겠죠. 지리 관련한 학과를 간다면 뭐 세계지리나 한국지리 이런 걸 들어야겠죠. 그러니까 문과는 대충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 정치외교학과를 간다, 뭐 신문방송학과를 간다 아무거나 들어도 상관없어요 사실. 인문계는. 자연계는 과학이죠. 과학이 물화생지인데 4개를 다 들을 수 있다면 다 듣는 게 좋고 학교가 보통 3개를 선택한다면 물화생지 중에 3개를 선택하라 그러면 자신의 진로에 가장 관계없는 거 하나를 빼버리면 돼요. 그런 식으로 과목 선택을 해야 된다. 어떤 걸 들어야 될까? 이런 과목들은 학종에서는 과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인 거고요. 자, 학종의 평가 요소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일 텐데 대학마다 조금씩 다른 게 건국대나 경희대는 진로 역량을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지금 동국대도 진로 역량이 높게 평가하고 있죠. 서강대는 학업 역량을 높게 평가하고 있죠. 대학마다 학업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대학이 있고 진로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대학이 있는 거예요. 있고 대학이 전형을 2개씩 갖고 있는 대학들은 예를 들어 중앙대 같은 경우를 보면 융합형 인재는 학업 역량이 50이고 진로 30. 이거는 내신 좋은 애를 뽑고 싶어 이런 의지인 거고요. 탐구형 인재는 학업이 40인데 진로가 50이야. 그러면 이거는 내신은 좀 떨어져도 자신의 전공 관련한 노력을 한 애를 뽑고 싶어 이런 의지인 거예요. 그래서 3학년 때 원서를 쓸 때 학생이 중앙대를 쓴다고 했을 때 내신이 좋은 애 같으면 융합형 인재를 쓰셔야 되고 내신은 좀 떨어지지만 활동이 좋은 애 같으면 탐구형 인재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전형을 2개 있는 대학들은 전형의 성격이 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어머님이 판단하시기 어려우시면 그러면 저희 EBS 상담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뭐 상담을 하셔도 좋고 또 우리 아이를 가장 잘 아는 분은 학교 선생님이니까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형을 잘 선택해야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애를 뽑냐면 대학 들어와서 공부 잘할 것 같은 애를 대학은 뽑고 있다. 대학 들어와서 공부 잘할 것 같은 애는 고등학교 때 잘한 애가 대학 들어와서도 잘할 것 같은 그런 아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에 충실한 아이, 이 아이가 대학 생활도 충실할 거라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뽑고 있습니다. 학종은 내신 성적이 들어가지만 지원학과 관련 성적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과를 가는 아이가 평균 내신이 한 3등급 정도 되는데 수학은 다 1등급이에요. 그리고 수학과에 원서를 쓰면 합격 가능성이 높겠죠. 반대로 내신이 한 3등급 되는데 수학은 다 8등급이야. 그러면서 수학과에 원서를 쓰면 이거는 합격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 관련된 성적을 보면서 어느 학과를 선택할 것인가를 고르는 것이 학생부 종합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 사회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무슨 활동을 해야 되죠? 이런 거 아이들이 질문 많이 해요.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의 학과 홈페이지에 가시면 돼요. 학과 홈페이지에 가면 학과 인재상, 학과 핵심 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경영학과예요. 경영학과는 수리분석력과 정보활용 능력,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학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학과에 오려면 수학 잘하고 정보 잘하고 외국어 잘하는 애를 뽑을 거야. 이렇게 대학이 예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가 어떤 역량을 보느냐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공대예요. 공대는 대부분 수학과학이죠. 기계공학과. 그러면 기계공학과는 기계 및 정보과학 기술에 흥미 높고 창의적 사고력 있는 학생. 높은 윤리의식, 원활한 대인관계, 수학, 과학, 외국어 역량 갖춘 학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공학과를 가려면 수학, 과학, 외국어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공대 쪽은 수학과 외국어 잘하면 사실 갈 수 있는 데가 많아요. 기계공학과뿐만 아니라 물리학과, 에너지공학과, 컴퓨터학과, 전자전기 다 통해요. 다 통해요. 수학과 외국어예요. 그래서 어떠한 그 학과의 핵심 역량이 뭘까? 이거는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의 학과 홈페이지에 가도 되고 아무런 학과 홈페이지에 가도 비슷비슷해요. 학과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대 쪽은 대부분 수학과학 쪽이에요. 수학과학을 내가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못해. 그러면 걔는 공대 쪽에 어울리지 않는 애예요. 그런 걸 보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뽑는 유형은 2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서류 플러스 면접이에요. 대부분의 대학이 서류 플러스 면접. 1단계를 서류로 3배수에서 5배수를 뽑고 2단계는 면접으로 확인을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은 대부분 서류 확인 면접이 많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모든 대학이 다 이런 식이에요. 서류 플러스 면접. 모든 대학 이런 식이고 또 여기에 서류 100으로 뽑는 대학들이 있어요. 서류 100. 또 어떤 대학은 2가지를 다 갖고 있는 대학도 있어요. 그럼 차이는 뭐냐? 서류 100 전형은 내신 성적이나 활동이 우수하면 그냥 서류 100 전형으로 쓰시면 되고 내신이나 활동이 좀 부족하면 1단계를 5배수나 뭐 정도에는 들 수 있다. 그러면 서류 플러스 면접으로 가서 서류에 들면 면접으로 열정할 수 있는. 서류를 통과했다 그러면 이제 면접 싸움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보셔야 되고요. 남학생과 여학생을 가르쳐 보면 여학생들이 사실은 면접에 강해요. 요즘 이제 모의 면접도 이렇게 하면 여학생들은 면접도 강하고 질문을 하면 그냥 대답도 열심히 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남학생들이 면접이 좀 약해요.
뭐 물어보면 거의 대답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아이들이. 왜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를 잘 관찰해 보셔야 돼요. 관찰해 보시고 애가 면접에 강하면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으로, 애가 뭐 질문을 해도 자꾸 대답도 안 하고 뭐 이런 애 같으면 서류 플러스 면접보다는 그냥 서류백 전형으로 보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대학으로 넘어가는 게 지금은 딱 3가지예요. 교과학습발달사항, 세부능력사항, 교과세특이죠. 그 다음에 종합의견, 창체, 요 3가지. 5번, 6번, 8번입니다. 다른 거는 지금 대학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5번, 6번, 8번. 8번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담임선생님이 연말에 써주는 건데요. 추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담임선생님하고 친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고민과 자신의 진로를 잘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연말에 써줍니다. 그것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교과 세특이잖아요. 세특관리. 세특관리는 학생이 세특을 쓰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쓰는 거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숙제 열심히 해오고 발표 잘하고 그러면 세특의 내용은 좋아집니다. 세특에는 어떤 내용을 기록해야 될까요? 보통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과목을 도구교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구교과는 그 과목의 우수성이 들어가면 돼요. 국어 그러면 국어는 그냥 의사소통 능력이나 문학적 감수성이나 이런 걸 쓰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해서 본인의 국어 역량을 나타내 주시면 되고, 영어는 외국어기 때문에 외국어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어 역량을 나타내 주시면 되고, 수학 과목은 보통 창의력, 상상력, 논리력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과목에 충실해서 과목 역량 부분을 그냥 나타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탐구 과목에서는 자신의 진로를 좀 나타낼 수 있어요. 자기가 생명공학과 간다면 생명과학 시간에, 뭐 에너지공학과 간다면 물리 시간에 조금 진로에 대한 역량도 나타내 줄 수 있겠다. 예체능 과목은 보통 공동체 역량이에요. 협업, 협동, 리더십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학교 선생님이 잘 알고 쓰기 때문에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교 수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교과 세특을 잘 관리하는 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 전략이죠. 미리 전공해서 준비해서 전공 적합성이 높다면 소신 지원하라. 그러니까 자신이 준비한 학과로 지원해라. 가끔 3학년 때 원서를 쓰다 보면 학생들이 경영학과 가려고 막 준비하다가 선생님 저 경영학과 너무 높은 것 같아서 학과를 바꿀래요. 뭐 국문학과 갈래요.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에 맞춰 바꿔도 좋아요. 그러나 학생부 종합은 바꾸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영학과 관련 활동하는 애가 국문학과 가면 붙을 가능성이 없겠죠, 그거는. 그렇죠? 자신이 없으면 뭐 대학을 바꿔야지 학과는 바꿀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학교 생활에 충실히 참여하고 학교생활 기록부가 풍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3번째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은 보통 3에서 5등급 정도 되는 애가 준비합니다. 1, 2등급 되는 애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 준비하면 되고요. 2, 3등급 되는 애는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면 되는데, 이게 3, 4, 5등급은 이게 상위권 대학 가기는 어렵죠. 저 내신으로는. 그래서 논술이라는 시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인문계는 언어 논술이에요. 제시문을 읽고 분석하고 A 글을 읽고 A의 입장에서 B 글을 비판하고 나의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이고, 자연계는 수리 논술 또는 수리과학 논술이거든요. 수학 시험을 보거나 수학 플러스 과학 시험을 보는 그런 부분이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논술 전형은 여기 오신 뭐 중학교 3학년들은 지금 준비가 안 돼요. 고1도 안 되고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면 지금쯤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돼요. 풀어보고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것이 논술 전형이다.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은 점점 늘어나요.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한 1,300명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강남대, 국민대, 서경대가 신설이 되면서 올해 41개 대학에서 내년에 44개 대학으로 논술 전형은 좀 늘어나고, 지금 중3인 학생들은 그 2028이 되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신 등급이 5등급으로 되면서 변별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이런 전형은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죠. 서울의 26개 대학, 경기, 인천 14개 대학, 기타 6개 대학.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논술 전형을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시험 보러 안 가니까. 주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빨간색은 수능 최저 없는 대학, 까만색은 수능 최저 있는 대학. 그럼 서울에 있는 대학도 연대 수능 최저 없습니다. 서울여대, 서울시립, 서울과 다 없어요. 경기, 인천은 대부분 수능 최저가 없어요. 가천대하고 한국항공대만 있는 거예요. 요거 보시면 되고, 들어올 때 받은 책자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책자를 보셔도 되고요. 논술 전형이죠. 논술 플러스 학생부로 뽑는데 논술만 뽑는 대학들이 있어요. 논술 100으로 뽑는 대학들이 있고,
이 오른쪽은 수능 최저예요. 빨간색은 인문계고 요 파란색은 자연계의 수능 최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 최저를 보면서 논술 100. 예를 들어 연세대 그러면 논술 100이에요. 수능 최저 없어요. 논술만 갖고 시험을 봅니다. 그게 연세대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 잘 보시면 되고요. 논술 전형. 논술 전형은 문제 유형이 있어요. 문제 유형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문제를 풀기 좀 어려울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지금쯤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나 없나를 판단하셔야 돼요. 언어 논술만, 인문계예요. 언어 논술만 보는 대학, 인문계지만 도표 통계 들어가는 대학, 수리 논술 들어가는 대학,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 영어 제시문 들어가는 대학. 이런 식이고, 약술형 논술은 조금 수능과 같은 형태의 시험,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 정도의 형태의 시험이기 때문에 일반 논술보다는 좀 쉬운 논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문계 쪽이고요. 자연계 쪽은 수학만 보는 수리 논술, 수학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의대 쪽은 수학 플러스 과학도 봅니다. 과학은 물하 생지 중에 본인이 선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학 통합, 여기도 약술형 논술이 있죠. 이런 부분이 논술이다. 그래서 논술은 문제 유형이 있기 때문에 학생의 기출을 풀어보고 자신 있는 분야로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올해예요. 올해 지금 고등학교 3학년 2025학년 경쟁률이에요. 경쟁률 엄청나게 세죠. 성균관대 경쟁률이 106.44대1이에요. 한양대 125대 1. 엄청나. 연대가 지금 50대 1인데 지금 논술 논란에 쌓여 있어요. 이런 부분이고. 논술 전형 중에 올해 가장 경쟁률이 센 게 의예과예요. 성균관대 10명 뽑는데 4,125명이 옵니다. 경쟁률 412.5대 1. 엄청나죠. 인하대 의대가 12명 뽑는데 2,900명. 245.3대 1. 약대도 성대예요. 5명 뽑는데 2,300명.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전형인 거예요. 높은 전형.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이 전형을 실시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성균관대가 약대에서 5명 뽑는데 2,300명이 왔어. 엄청나잖아요. 2,300명. 논술 전형료를 8만 원으로 계산하면 이게 거의 1억 6천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명 뽑는데. 그럼 이 전형을 대학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경쟁률이 그 대신 높잖아요. 50대 1, 80대. 그런데 이 경쟁률은 원서 접수했을 때의 경쟁률이고 실제 시험 보러 가는 애들은 이 중에 한 40%는 시험 보러 안 가요. 왜냐하면 수능 체제를 못 맞췄기 때문이에요. 60% 정도가 시험 보러 가는 거고 60%가 시험 보러 갔지만 그중에 반은 수능 체제 못 맞췄는데 맞췄다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러면 한 30% 정도가 수능 체제 맞춘 거고 그중에 또 반은 제시문 분석도 못하고 그냥 앉아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 체제를 맞추고 제시문을 분석할 수 있다면 경쟁률은 거의 한 8대 1 정도 되는 이것이 논술 전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지만 아무나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시문도 쉬워졌고 교과서와 EBS로 충분히 가능하긴 한데 이러한 논술 같은 문제를 잘 푸는 특화되어 있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이러한 논술 부분을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을 풀어온 다음에 본인이 할 수 있다면 준비하시면 되고 풀어봤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빨리 손 빼고 수능 준비로 가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수능 또 준비할 시간을 뺏기니까요. 논술은. 또 EBS 논술도 잘 나와 있어요. 잘 나와 있으니까 EBS 논술을 통해서도 논술 준비는 가능하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논술이었고요. 이제 정시죠. 정시 모집은 수능이에요. 거의 대부분 대학이 수능으로 뽑습니다. 지금 정시에 내신이 들어가는 건 올해의 경우는 서울대하고 고대에 교과 전형이 있었고 내년에 이제 연대가 또 교과를 성적을 좀 넣는다고 해요. 그런 구조이고 수시에서 뽑지 못해서 정시로 넘어오는 인원들이 있어요. 보세요. 고대 91명, 연대 195명을 수시에서 뽑지 못하고 정시로 넘어온 거예요. 처음에는 뽑았겠죠. 뽑았는데 등록 안 하고 딴 데로 간 거죠. 연대가 195명이에요. 그럼 연대를 합격했는데 등록하지 않은 195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어요? 뭐 서울대를 갔거나 의대를 갔거나 그랬겠죠. 우리나라에서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가 연세대학인 거예요. 자, 저런 인원들이 넘어옵니다. 넘어오다 보니 정시는 원래 인원보다 늘어나게 돼 있어요. 늘어난다. 그 점만 생각하시면 되고 군별로 있어요. 정시는. 서울대는 나군, 그러면 연고대는 가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군은 없었다가 지금 성균관대가 다군에 66명, 중앙대가 404명 이러면서 다군에 좀 나타나는 이런 군의 변화가 있어요. 학생은 군별로 하나씩만 원서를 쓸 수 있는 게 정시 모집이고요. 다만 정시는 수능의 반영 방법과 반영 비율이
다르다라는 점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군이 나눠져 있는 건 경쟁 대학 간의 어떤 관계 때문에 대학이 가군 같다 나군 같다 이런 식으로 편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학생이 정시 모집의 계획을 세울 때는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정시에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인가를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 정시는 수능 점수의 합으로 뽑기 때문에 보통 내가 좀 잘 나오는 과목에 좀 집중하는 게 정시를 준비하는 방법이고요. 또 대학마다 수능 반영 영역과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수능 끝나고 점수가 나오면 그 점수를, 나의 점수를 가지고 내 점수에서 잘 나오는 과목에, 잘 본 과목에 비율이 높은 그런 대학을 선택해야 합격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부분이고, 수능을 준비해서 정시로 가는 학생이라면 자신 있는 영역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4개 영역의 합으로 가는데 잘 나오는 과목을 올리는 게 못 나오는 과목을 올리는 것보다는 더 빠른 방법이다. 이게 정시입니다. 그래서 정시는 지금 뭐 설명회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러한 원리로 모든 수능의 과목을 똑같은 비율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반영 비율이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이 어떤 비율로 반영하는지도 보시면서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수능이 끝나고 점수가 나오면 내 점수를 가지고 내 점수를 유리하게 반영하는 대학이 어디인가를 보면서 준비하는 것이 정시 모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수시와 정시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을 잘 살펴시고, 대입에서 성공하는 길은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찾아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전형이 어디인지 잘 준비함으로써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